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장중에 플러스권에 있었던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현재 시간 8시 30분 좀 지난 흐름인데,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장 끝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시간에 좀 약세로 0.5%든 1%든 또 하락으로 좀 들어간 종목들도 좀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진짜 대응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제차 뭐 국내 지수가 21선을, 회복을 하고, 그죠? 회복했어요.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갑자기 뭐 북한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쏘았네, 뭐 대포 쏘았네, 미사일 날렸네 이러면서 뭐 지수가 미끄러지더니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기관이 좀 강하게 좀 하방 압력을 준다기보다는 하방 경직으로 더 이상 좀 내려가지 않게끔 좀 받쳐주면 좋을 놈들이 냅다운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참 외국인은 열심히 좀 담아주는데 기관이 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개인들은 좀 열심히 좀 조금씩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좀 받아주면 될 텐데 함께 팔고 있고요. 아, 참, 예.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50조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일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 제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위에 주식을 이제 안 하겠다는 분들도 뭐 늘어나고 있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끝자락인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어떤 뭐 뭔가 구간인 것 같은데 참 제가 봐서는 좀 많이 안타깝다 그리고 많이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11월 달에 랠리는 나온다 그러기 위한 어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차트 열고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이때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예,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1, 2주, 뭐 3주 동안 지나가면서 여기 등락폭이 컸다는 거죠.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런 시점이 그 3주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 2주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길게 열어놓고 봐서 1, 2주만 좀 더 여기서 진통을 잘 겪고 나면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상승의 끝자락이 여기가 될지 코스닥 기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개별 종목에 좀 강한 어떤 그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700포인트를 재차 탈환하고 안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 750포인트, 770포인트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대략적으로 추세를 그거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거 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그을 수가 있거든요. 750포인트에 닿을래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700포인트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단기적으로 좀 땡겨서 좀 압축해서 보면 어쨌든 이놈이 반등이 나오면 750포인트까지 한번 찍고 내려온다는 거에 저는 베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 제가 생각한 바는 지수가 내려갈 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여기에 저점을 이탈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 예.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예, 1년 내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잠깐 보세요. 자, 한번 쭉, 세 번째거든요. 네 번째까지 피날레를 찍으면서 가진 않아요.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쭉, 1, 2, 3인데, 그래서 이번에 어떤 여기 조정권을 잘 마무리가 되면 저는 충분히 계좌가 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패밀리 분들과 함께 정말 힘들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한 종목 한 종목씩 또 평단가 도달하는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단가 도달하면 좀 팔아보고 그죠? 비중 축소해보고 그런 종목들이 그런 어떤 종목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힘내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수도 그렇게 지금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거든요. 네, 뭐 갈팡질팡 하고 있는 흐름인데, 눈치 보기 장세가 이번 주 이내 혹 다음 주까지 계속 되겠지만, 그럴 때 너무 내린다고 해서 손절하지 말고, 뭐 지수 하락 때문에 내렸던 종목들 꽤 많습니다. 3, 4%쭉 내려왔지만, 다시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만큼 또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될 때
일단 비중 축소나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될 것인데, 사실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많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달에 언급드린 종목은 최소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영상 다 포함해서 들어가고, 아마 이제 주말 영상만 시청하신 분들은 한 30개, 20개, 30개 정도의 종목을 아마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린 거 참고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냥 하나의 종목일 뿐이에요. 폐배터리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폐배터리가 저는 잘 갈 줄 알았지만 못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제 의견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성인 하이텍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네,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혹은 더 넓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이래 내려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화돼서 돌려 세우면 갈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돌려 세우면 여기서 비중 축소하고요. 아니면 손절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비캔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추세를 이제 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추세 그었잖아요. 근데 여기 추세를 이게 가추세예요. 아직 이탈하지 않았지만 저기 밑에서 그었을 때 중기 추세는 오늘 이탈했습니다. 이탈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저점이에요. 여기 평행선, 여기 중심이죠. 매물대 중심을 이탈하게 되면 진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세요. 제 의견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 횡보 등락 흐름이면서 박스권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왔다 갔다 했다가 나중에 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가 갈 때 함께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 어떤 그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잘 챙겨주시면서 뭐 3%든 5%든 손절이 주어지면 하게 되면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하고 다시 확인하고 재공략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서 공략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전에 뭐 세비캠 관련 뭐 이렇게 이 종목 때문에 뭐 댓글 남기신 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폐배터리 관련주 이게 지금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갔는데, 이날도 잘 갔죠? 예, 이날도 뭐 지난 금요일에 잘 갔는데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저도 좀 많이 아쉽네요. 일단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단 심플러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을 계속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장 시작 전 1시간 전에, 그죠? 9시, 7시인가요? 네, 7시 10분, 20분 그 사이에 일단 그날의 중요 이슈 내용들을 모닝 브리핑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수요일, 오늘 제가 안내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현대차 그룹 5조 원 규모의 일단 협력사 지원 대책 이렇게 발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 주수가 예상이 됐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부품주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 쪽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나 캠시스나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뭐 삼보 모터스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고 하면 수익권에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 좀 늦었지만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이제 에코플라스틱, 화신, 이 순서대로 좀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심플러는 에코플라스틱, 화신 이렇게 잘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패밀리 분들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네, 사실 시장이 너무 엉망이고, 저도 이제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그냥 삽시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이 자체가 저도 너무 원망스럽고요. 너무 힘든데
저도 좀 각성을 해서 또 패밀리 분들에게 계속 보답드릴 수 있게끔 미리미리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흐름이 괜찮았어요. 네, 그죠? 네. 잠깐 볼게요, 차트. 네. 다음 기 공략을 좀 못했지만 아쉬운 마음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날 매수 맞죠? 이날이 매수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매수가 맞습니다. 자, 잠깐 같이 좀 보자고요.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첫 번째 5일선을 회복 안착할 때 이때가 매수가 맞아요. 사실 이때 보면요, 5일선을 회복한 건 아니거든요. 네. 5일선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오른쪽으로 좀 횡보 움직임이 보인 거에 대해서는 일단 괜찮다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화신을 뭐 이렇게 공략을 했거나 한 번도 수익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쉽게 사실 매수가 들어가진 못해요. 그런데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양봉의 연속이 나오거나 5일선 회복할 때. 근데 사실은 이때가 매수가 맞는데 조금 늦어서 생각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안내를 못 드렸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종목은 11% 상승이 나왔지만 공략이 못 들어간 거죠. 네,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공유드리는 또 이렇게 텔레그램 내용들, 그리고 장중에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들 또 급등이 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시 8분을 보시면요, 네, 8분을 보시면 사실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지 않고 뭐 단타 매매 할 수도 있어요. 단타 매매 이제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 안내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한 달 동안 한미글로벌 유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속 흐름 지켜보다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봉 매매에서 실전 매매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시 8분 잠깐 볼게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좀 분봉 흐름을 보시면요. 네. 잠깐 볼게요. 네. 11시 8분이었죠. 네, 바로 이때예요. 이때. 예, 좀 올려볼게요. 시간이 안 나오네. 왜 이래? 이렇게 봐야지. 자, 보시면 11시 8분이면 두 번째 캔들에서 제가 연결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단타 매매 하신 분들은 이걸 먹으면 돼요. 그죠? 사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3부분 매매하기 때문에 추세 그어놓고 익절할 때 익절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잘 매매했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되거나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언급되던 내용도 동신건설, 그죠? 중성건설주 팀입니다. 동신건설 팀입니다. 일성건설 함께 보시고, 중성건설주면 항상 동신건설, 일성건설, 범량건영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세력 패턴 종목들. 그래도 쉽게 또 이렇게 바닥에서 쉽게 뭐 이게 공략이 못 들어가 있지만 단기 단타 매매 하루에 사서 하루에 팔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그날의 어떤 중요 이슈,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텔레그램에 계속 남겨드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의심 없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자. 중성건설주는 뭐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네, 드렸고. 또 이날도, 자료 정리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컴투스, 그 다음에, 대형 에너지, 그 다음에 3기, 데모, 현대에버다임, 도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하루 전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또 이렇게 잘 연락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저도 정말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혼자 이제 주식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독도 안 하고 그냥 보신 분도 있고 구독하셨는데 그냥 물리는 종목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신 분도 분명히 많을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뭐 5%든 10%든 현금을 운영할 자금이 있고 내가 전업으로 뭔가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심플러 패밀리 채널 구독하시고요. 구독하시고 한 달, 두 달 이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캔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그날의 중요 이슈들 제가 분명히 아침에 다 안내드리고 그날의 특징 종목들 테마 동향도 함께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 바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저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도 드론 테마주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레온테크든 뭐 베셀이든 지금 시간에 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저는 패밀리 영상에 남긴다고요. 오늘은 패밀리 영상이 없겠지만 내일 남긴다고요. 어떻게 매매하면 좋겠다. 어떤 시점에서 다시 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매일매일 시청을 하시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겠지만 네, 너무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저는 남아있으면 도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백히 시장은 무엇이냐면 제가 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흔적이죠. 흔적.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이게 한 달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코스피 같은 경우입니다. 어쨌든 지수 하반 경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표시가 안 되네. 여기에 보면 한 달 동안 9월 29일부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순매수예요. 외국인은. 네. 그다음 중간중간 개인 열심히 팔죠. 기관도 팔죠. 금융은 담습니다. 기타 금융. 투신도 조금 담기도 하고. 이러한 흐름을 보면 코스닥은 어딨지? 코스닥은 갈팡질팡하죠. 그다음 연기금은 또 담고 있죠. 연기금은 그 한 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코스닥에서 지금 물건들을 좀 이렇게 줍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들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줍줍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진짜 모르겠고 시장이 꺼질 것 같지만 올라가요. 예,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 제가 말씀드릴 텐데 수소 테마주 뭐 SPS도 괜찮지만 일단 저는 범한 피어스를 좋습니다. 그래서 범한 피어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추세 하단을 그어 보시고 여기에 지켜보시면 매수권 잡으면 돼요. 올라갈 때 절대 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내려오면 매수, 분할 매수 하시다 보면 나중에 수익으로 연결되실 거예요. 저는 될 거라 봅니다. 그죠? 그리고 모트엑스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고 있는데 5일선 터치하고 다시 갈지 아니면 다시 여기 15,000원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시선은 만약에 21선 터치한다, 5일선 터치한다고 하면 1차 매수는 괜찮아요. 네, 1차 매수는 괜찮고 그런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생각이 드시면 여기 14,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14,000원까지 내려오면 신규 매수는 무조건 맞다. 추세 하단 맞고 올라갔죠? 그리고 맞고 올라갔죠? 맞고 올라갔죠? 맞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확률적으로는 그래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네, 모트엑스는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다시 공략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공략하는 것이 맞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 유신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21선 매매예요.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종가선 이탈하게 되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21선 매매 21선을 이탈해서 매도했죠. 그 다음에 21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매수해요. 21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홀딩이 맞고요. 21선 나중에 이탈하게 되면 매도고요. 21선을 다시 회복하면 매수고요. 그러나 크게 1파, 2파가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문가분들은 끝났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왜? 21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장중에 매매 대응 하신 분들은 일단 잘 하셨고 눌러주게 되면 다시 확인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면 유신을 보는 게 맞다. 네, 유신을 보는 게 맞다. 급등하기 좀 덜 하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여기는 일단은 저는 매수권은 맞다고 보네요. 네, 아무 생각해도 35,000원대는 매수권이 맞다. 네,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는 매수권이 맞다. 그리고 급등하면 파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종목인데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2차전지 소재 쪽에 또 이제 시스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자료를 다 찾아보시고요.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을 공략할 때는 분봉에서 30분봉을 보고 3분봉이거나 30분봉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0분봉상 여기 추세를 대충 그려보시고요. 그려보시죠. 그럼 여기서 지지받고 가고 지지받고 가고 지지받고 가면 일단 매수는 공략은 가능했다고 봐집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올라갈 때 매수가 아니라 만약에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다시 봐도 되겠죠. 그죠? 올라가서는 매수는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봇주 중에 뭐가 있지? 있잖아요. SBB테크 어디 갔어? 잠깐 볼게요. 여기 있구나. 네.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30분봉을 보면 여기죠. 네, 30분봉 보면 여기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하죠. 하면 단기 트레이딩 익절하고 내려주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의견 드린 부분은 하루에 사서 하루에 팔아서 트레이딩 관점에 볼 수 있겠지만 홀딩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네, 예, 오고나에서 진짜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흐름의 어떤 족적의 어떤 그림자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일째 되면 5일선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뭐 하루 더 지나게 되면 좀 선이 뭔가 이평선의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보고 매매를 해도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72,000원 여기 장대 양봉의 중심선까지 27,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번 보시고 분할로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한 번 다 사는 거 아니죠.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막 흘러내리는데 분봉상 막 흘러내리는데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3분봉 보시고 30분봉 보시고 골든크로스 확인하고 MACD 음에서 양으로 전환된 거 함께 확인하시고 모든 걸 확인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분할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유신도 있겠지만 한국종합기술도 되게 이놈이 재밌어요. 사잖아요. 사고 위에 걸어두면 돼요. 네. 사놓고 걸어두면 돼요. 사놓고 걸어두면 돼요. 네. 얼마큼 걸어두냐면 단타로 보실 분들은 3%, 5%, 좀 길게 보겠다는 7% 정도 매수하고 걸어두면 이렇게 매도가 체결되기도 해요. 네. 좀 심하게 급등락이 되게 심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나 이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잘 보세요. 네. 올려놓고 팔아요. 올려놓고 팔고 올려놓고 팔고 올려놓고 팔고 어떤 것들은 내려주고 나서 팔고 내려주고 나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올려주고 나서 팔고 올려주고 나서 판다. 근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위에 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거죠. 그러나 위에 꼬리가 많이 달리겠지만 어느 적정 이렇게 버텨야 될 자리에서 만약에 잘 버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721선 장기 이평선 크게 이탈한 바가 없다. 그러면 진짜 이놈이 떡락을 해도 이 정도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물렸다. 그럼 여기서 추매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도 제가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유신도 기억을 해보세요. 진짜 예, 심플로 욕하지 마시고 유신도 제가 이 6개월 동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한미글로벌은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제가 6개월 동안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지금 무슨 자리예요, 지금? 여기가 매도권이에요, 매수권이에요? 예. 당연히 매수권이죠. 여기 매도권이고요. 그러면 내려줄 때 담아야 되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마세요. 말자고요. 예. 여기는 매수권이라고요. 여기는 매도권이고요. 예. 도화 엔지니어링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손실을 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평단가도 잘 팔고 또 익절하고 그랬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에코플라스틱도 괜찮아요. 여기 있죠? 에코플라스틱이 제가 어제
패밀리 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다가 예, 주저주저 좀 했는데 사실 모닝 브리핑에는 언급 드렸고 그래서 3중 바닥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 눌러주면 산다고 좀 생각했는데 많이 안 눌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눌러줄 때는 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내린다. 여기 샀잖아요. 예, 물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참에서 했잖아요. 2참에서 3참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한 번에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다 지르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300 사고 그죠? 내려주면 또 300 사고 근데 여기서 1,000만 원 다 지르면 어떻게 또 추매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네, 단기 단타 매매도 아닌데 단타 매매에서 1%, 2% 먹고 나오는 그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 제가 올라가면 200에서 근접해서 매도하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패밀리 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매도를 왜 안 하세요? 네, 올라갔는데 매도해야죠. 예, 3일째 올라갔잖아요. 3일째. 예, 하나, 둘, 3일째. 3일째 올라가면 제가 이절 라인 잡으시라 했잖아요. 예, 매도 안 하면 좀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예. 아, 저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전체 영상 남겨드리겠지만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뭐 한 번씩 뭐 최근에는 뭐 많지 않지만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 이전만큼은 없는데 네, 그래도 제가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하고 저도 정말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마음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뭐 제 영상을 매일매일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패밀리 가입하셔야 돼요. 패밀리 가입하셔가지고 뭐 커피 한 잔, 통당 한 마리 좀 아끼셔가지고 가입하시고 그리고 와서 무림 PMP든 무림 SP든 뭐 그때 물어보신 것처럼 수익 익절 하셨잖아. 그러면 왜 가입을 안 하세요? 가입 안 하셨더라고요. 그죠? 예, 전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전체 영상 남겨드리고 했는데 예, 그냥 그걸 떠나신 거죠. 맞죠? 네. 아이고, 내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손절을 할 뻔했는데, 이제 익절하고 떠나고, 예, 심플러 TV는 안 보시는 거죠. 네. 참, 그런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제 갈 길을 끝까지 갈 거지만, 뭐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은 많겠지만, 저도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심플러,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영상을 좀 참고하겠다. 텔레그램 보실 분들은 꼭 가입하셔가지고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작은의 어떤 그 응원의 그 손길 계속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은 좀 주저리 해서 좀 쓸데없는 말도 좀 많이 드렸는데 죄송하고 주말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2-3개 됩니다. 한 3-4개 됩니다. 진짜 많고요. 그 주말 영상들 이전 거 다 돌려보세요. 주말 영상들 보시고 한 뭐 10개 중에 7개, 8개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잘 인정해 주시고 실전 매매 관점에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푹 쉬십시오.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